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4 흙의 전단 강도와 전단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전단 강도란 무엇이냐, 그리고 전단 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질토와 점성토의 전단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와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자, 우리가 집안 내 흙의 평면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은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임의의 면에 평면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우리는 수직 응력.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면에 작용하는, 그렇죠?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전단 응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어는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의 차를 직경으로 해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관계도의 2차원적으로 응력 상태를 표시한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우리 좀 전에 나타냈었던 어떠한 임의 집안 내 깊이에, 그렇죠? 평면상의 수직으로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울어진 경사면 세타의 각의 면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도해로 나타내 보시죠. 자, 그러면 임의의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접선 방향으로 전단 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요소를 이렇게 고려를 하면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그리고 이 세타의 기울어진 면에 대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삼각함수의 관계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모의 응력원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모원의 중심은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그렇죠? 여기에서는 시그마 x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낸 거니까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고, 반경은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주응력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주응력. 자, 이 모원의 삼각함수 공식을 유도하는 부분들은 레퍼런스에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한번 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집안 내의 임의의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을 모원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주응력을 가지고 어떻게 응력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모원을 가지고 모원의 중심은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요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경은 요만큼이 될 테니까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요거에 대한 응력 상태는 시그마 1 수직 응력과 수평 응력 시그마 3가 존재할 때 이 세타에 대한 각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자, 주응력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 내 어떠한 요소들을 생각을 3차원적으로 해 보시죠. 이러한 임의의 요소가 작용을 하고 응력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수직 응력을 시그마 1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측면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2, 그 다음에 여기 측면을
시그마 3의 응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일단 주응력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안의 어떤 요소가 다음과 같이 응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단 응력이 0인 세 개의 직교하는 평면이 존재한다. 그때 이 직교하는 평면이 여기면, 그렇죠? 요쪽의 측면, 그 다음에 이쪽 면에 해당되는 이쪽 면, 이렇게 해서 전단 응력이 0인 세 개의 직교하는 평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응력면이라고 합니다. 주응력면이라 하고, 주응력면의 법선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 주응면에 대해서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우리는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응력면에, 그죠? 전단 응력이 제로인 상태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주응력이라고 하고, 그 주응력 중에서 큰 거, 제일 큰 거는 최대 주응력 시그마 1이 되겠고, 작은 거 시그마 3 최소 주응력, 그 다음에 중간 주응력 시그마 2.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응력에 대한 3차원 형태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 형태로 주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때 최대, 최소, 중간 직응력을 시그마 1, 2, 3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에, 그죠? 수평이고 흙이 균질하다면 집안 내 한 점을 통과하는 수평면은 주응력면, 모든 연직면도 주응력면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임의의 점을 정하게 되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요 하나의 점을 통과하게 응력을 표시할 수가 있고, 주응력에서 그래서 2차원적으로 표시하면 시그마 2와, 그렇죠? 이쪽 방향에서나 우리가 X 방향에서나 Y 방향에서나 동일하다고 하면 시그마 2와 시그마 3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우리는 3차원을 2차원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원의 정의처럼 최소 주응력인 시그마 3 값과 최대 주응력 시그마 1을 차를 직경으로 하는 이 모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렇죠?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 2차원적으로 표시하면 요 경계, 세타인 경계에 대해서 모원의 요 만나는 원은 이 경계한 면, 세타의 기울어진 면에서의 수직 응력 시그마 세타, 요 기울어진 면에 대한 전단 응력 타우 세타를 이렇게 도회적으로 요 좌표가 시그마 세타 타우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원을 가지고, 그렇죠? 주응력을 알 수 있다면 임의의 기울어진 세타 면에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도회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자, 이거를 가지고 삼각함수 식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면, 그렇죠? 이러한 식들이 여기에서 뭐 알파든 타우 알파든 요 경사를 세타나 혹은 알파로 나타냈을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그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요거는 관심 가지신 분들은 다른 토질력학책 교재를 통해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원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요게 시그마 3, 시그마 1 좌표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 세타,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자, 이 세타가 0도부터 90도까지 각이 변하게 되면, 그렇죠? 수직 응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도일 때는 시그마 Z인 시그마 1, 그렇죠? 수직응력이 되겠고, 90도일 때는 최소 주응력인 시그마 3 혹은 시그마 X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 각도에 따라서 수직응력의 분포는 최대 주응력에서 최소 주응력의 사이로 이렇게 변하는 형태로 표기가 될 것이다. 뭐가? 수직응력이. 그렇죠? 임의면에 경사가 진 이 세타가 바뀔 때. 그렇죠? 그리고 요때 얘 전단응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0도일 때는 타우 값이 제로이죠. 그렇죠? 왜? 주응력면이 될 테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응력면은 전단응력이 제로. 90도일 때도 마찬가지죠. 요게 이렇게 올라가서 90도가 되면 요때도 주응력면이니까 전단응력은 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5원에서 요 피크점 요만큼 값이 되는 거니까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혹은 시그마 Z 마이너스 시그마 X로 우리는 타우 맥스 최대의 전단 응력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각이 변할 때 이렇게 이미 평면에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은 이렇게 변화한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원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그렇죠? 주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원을 통해서 도해적으로,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임의 평면에 작용하는, 그렇죠? 세타의 기울어진 임의 평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최대 최소 주응력, 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까 전에처럼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수직 응력과 임의의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의 값들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요 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면에 대한 최소 주응력과 최대 주응력의 크기와 작용 방향도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전단 강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원을 가지고, 그렇죠? 흙의 전단 강도를 산정할 수 있는 파괴 포락선을 그리게 될 텐데, 그 파괴 포락선을 가지고 흙의 전단 강도 값을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산정한 거를 가지고 흙의 전단 강도 값을 가지고 우리는 집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모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흙의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계속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이고, 또 중력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는 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